사실은 이건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어몽어스, 카트라이더, 배틀그라운드 같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도 떠요. 그러니까 거기 게임 방 제목에 그냥 변태녀 구함, 08년생 여친구가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빠 우리 이렇게까지 2주 동안 게임 같이 했는데 DM 했는데 우리 카톡 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이분 만나서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최소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지만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기다림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특히 아들 부모님이라면 오늘 영상 정말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연간 5,000명 이상의 아들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교육을 해주고 계신 유명 성교육 강사입니다. 전국 강연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올바른 성교육을 전파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시훈 선생님을 모시고 총 3편에 걸쳐서 아이도 부모도 꼭 알아야 할 성교육, 속성 과외로 중요한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 각지를 포함해서 온라인을 포함해서 여러 아이들 만나면서 매일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연 적당한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딱히 답이 없어 보이고 괜히 교육해서 우리 아이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질문해오지도 않는데 어느 내용까지 다뤄야 하는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년 5, 6천 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 수준별, 상황별, 성향별, 미디어 이용별로 이제 교육을 진행해본 제가 그 경험적 자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교육하면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본인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남자의 기준으로 포경수술, 몽정, 2차 성징, 사춘기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까지 포함해서 본인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성에 대한 정보, 성에 대한 표현물, 영상, 자극 쉽게 말해서 야동을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얼마나 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 기준을 세워서 조절해 나갈지, 판단해 나갈지를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디지털 성범죄인데요. 정말 우리 아이가 폰을 가지고 패드를 가지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운 부분이 있죠. 실제로 로블록스나 카트라이더,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롤 같은 게임을 하다가도 디스코드나 카톡 같은 소셜미디어, 인스타를 포함해서요 쓰다가도 이제 그루밍 성범죄, 몸캠 피싱 혹은 지인 능욕 엽사, 딥페이크 포르노 같은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버버하다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실 남자애들도 피해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해자란 말에 사실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자, 가해자 모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성관계. 도대체 정자, 난자 어떻게 만나요? 성관계가 뭔가요? 섹스가 뭔가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혹은 연인이 생겨서 여친 혹은 남친이 생겨서 이 아이가 이성교제를 시작한다면 거기서 피임을 알려줄까 말까?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다뤄야 하는 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게 시기에 맞게 이제 교육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 아이에게 최적화해서 진행해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을 텐데 자, 우리 아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심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떤 상황이 진짜 모르는 거고 관심이 없는 걸까?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의 질문이, 아이들의 말이 단순 단어일 때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고환이 뭐예요? 엄마, 생리가 뭐예요? 엄마, 생리대랑 기저귀랑 달라요? 이 정도 물어본다. 그러면 되게 느린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 엄마, 애들이 전자칠판에 연결해서 야한 영상을 틀었어요. 셔틀버스 탔는데 어떤 언니가, 어떤 오빠가, 어떤 형아가 이런 영상을 틀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엄마, 아침에 내가 좀 불편해요. 고추가 딱딱해져요. 딱딱 쓰면 애들이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엄마 아빠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기를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4학년까지는 필요 이상으로 교육을 안 해도 된다. 여러 가지 성징, 성장, 미디어 활용도, 성에 대한 관심도, 표현 정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면 막 의무감에 조바심을 내면서 이 아이한테 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피임 책임까지는 아니어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된다. 다만 5학년, 6학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 시기에는 1차적인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여전히 성질도 별로 없고 엄마 보고 인사하고 엄마 나 안아줘, 해맑게 다닐 수 있어요. 성에 대한 표현도 안 할 수 있고요. 미디어 활용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형한테 알아서, 언니한테 알아서, 게임하다가 검색하게 하다가 알아서 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죠. 그럼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에게 너 이 영상 안 봤냐? 너 문화적 찐따야? 문찐이니? 이 정도는 봐줘야지. 너 이건 모름? 이렇게 수준이 낮게 너 쪼렙이야? 잼민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아이일지,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영상 표현, 영상 속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죠. 우연에 맡기시는 게 되고 행운에 기대시는 게 돼요. 그렇게 우연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선생님 혹은 엄마 혹은 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좀 걸러진 정보, 그리고 순화한 표현,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것도 너무 세지 않은 걸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5, 6학년 정도에는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고요. 중학교 1, 2학년 정도에는 현실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뵐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교육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의무화된 지점도 있어요. 1년에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5학년, 6학년 이상부터는 실과 시간이라던가 성폭력 예방, 성희롱 예방 교육, 혹은 중학교 올라가면 실과 가정 시간, 이럴 때 이제 성교육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다는 많이 발달해 있지 않을까라고, 라떼는 7, 80년대에는 혹은 90년대 나 잘할 때는 이 정도는 없었음. 근데 이렇게 의무화 돼 있고 성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교육 필요성도 인식이 됐고, 그러면 되게 학교에서 나름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한계가 분명하더라.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부모가 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태도가 아예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우리 아이들이 물어오는 걸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은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우리 아이가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느냐? 우리 아이가 학교 성격 받고 놀랬다, 이런 얘기해서 괜히 자극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위축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만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제 그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요. 남자 여자 합반이잖아요, 보통. 특히 초등학교는 그렇고요. 중학교도 요새 대부분 그렇죠. 근데 합반이면 남녀가 같이 공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보건 선생님은 여자분이 많죠. 그리고 학교 교원 자체도 여성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인 존재가 섞여 있고 여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주제가 성이다? 남자 몸, 여자 몸에 대해서 묘사를 막 하게 됩니다. 초경은 이렇고, 몽정은 이렇고, 포경술이 있고, 2차 성징 이렇고, 이렇게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남성, 여성의 특성을 보여주려고 자료를 쓰시게 돼요. 그 타이밍에 여자 선생님이고 여자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막 질문을 하려고 혹은 앞에 칠판을 쳐다보려고 하면 비난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야, 왜 이렇게 관심 많아? 적극적임, 완전 변태네, 더럽고 추악함, 이상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 낙인 찍힐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평가가 있으니까 그게 좀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성교육 받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영화 보다가 성적인 장면이 나왔어.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막 겸연쩍어 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뭘 알아서 많이 봐서일 수 있지만 보통은 학교 성교육 때 이제 여자 선생님이나 여자애들이 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관심을 보였을 때 너 이상해, 너 변태 같아 라고 평가해놨던 거에 대한 학습된 기억이 있는 경우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대화가 점점 이 성에 대해서는 어려워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남자애들도 특히 이제 조용하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집중하지 않게 되고 주제를 좀 낮추죠. 그래서 아직도 EBS에서 만든 십몇 년 전 자료, 정자왕 난자가 수정하는 그 3D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거 아직 그냥 틀어놓으시거나 성폭력 예방교육,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학교폭력 멈춰, 뭐 이런 거에 좀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 사실을 잘하시는, 노력하시는 분들은 1반, 2반을 합쳐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합쳐서 1반에는 남자애들 몰아넣고 2반에는 여자애들 몰아넣고 1반은 이제 가급적 남자쌤이 남자애들 해주시고 2반은 여자쌤이 여자아이들 교육해주시고 그러면 학습자인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질문하고 쳐다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매번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 강사가 남학생, 여자 강사가 여학생을 하는 이제 사교육에 가까운 이런 그 성교육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미디어 활용에 따른 성장, 성징 등에 따른 문화적 자산에 따른 경험적 자산에 따라서 어떻게 집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시기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현장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패밀리링크, 모바일 펜스, 엑스키퍼, 스크린타임 여러 가지 관리 앱을 쓰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이빌리브 같은 이 핸드폰 관리 앱을 통해서 그 대표님이나 업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용 자료를 좀 받아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연을 해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사용 많이 하는 게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이 정도 안에서 돌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이 올라가면 이제 인스타그램 사용량이 확 치고 올라가고요. 디스코드 같은 그 음성 채팅 앱을 쓰기도 하고 웹툰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막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미디어 활용 행태가 바뀐다. 그래서 이러다가 성에 대한 정보, 성에 대한 표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막 보려고 미디어를 좀 이용하는 것 같아. 인스타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이 모르는 사람들, 게임 친구들이랑 막 만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야한 짤, 성적인 표현, 사이트, 링크, 정보 막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 아이의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용 여부를 체크하시고 게임의 경우에도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같이 채팅 거의 안 쓰고 채팅을 쓰더라도 애초에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이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게임이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해서 롤이나 발로란트나 혹은 GTA나 이런 게임을 한다. 그럼 게임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사용자 연령이 높아요. 그리고 그걸 잘하려고, 게임을 잘하려고 유튜브에 그 영상을 찾아보기도 해. 그러면 그 채팅이나 영상 안에 성적인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게임으로 아이들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 아이 사진첩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사진, 짤 이런 게 남아있다. 혹은 검색 기록에 성적인 단어와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소소한 얘기지만 브롤스타즈나 카트라이더, 배틀그라운드, 총 쏘는 게임이라 마음에 들진 않지만 피파, 클래시 로얄,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에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무한의 계단 이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채팅도 되게 낮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아직도 똥방구 되게 없고 성에 대한 관념 잘 없고 여자친구 있니? 애인 있니? 여자친구, 여자애들 드센데요? 무서운데요? 왜 사귀어요? 치마 입은 마동석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좀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안 해도 된다. 근데 롤을 하거나 발로란트 하는 친구들은 벌써 이제 인종욕구 이만큼 올라가요. 쌤, 제가 게임 좀 하죠. 누가 잼민이같이 브롤스타즈 합니까? 망게임 아닙니까? 롤 합니다. 롤에서 제가 패드립 장인입니다.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미디어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미디어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가 성징이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사춘기 때 일반적인 전조인 억울하다는 표현, 서운하다는 표현, 무기력한 모습들처럼 감정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하고요. 아침에 깨자마자 승질내고 화내진 않는가, 샤워 시간이 길어지거나 문을 잠그는 등 내 공간에 대한 갈구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춘기적인 마음의 심리의 변화가 오는지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음모 났는지, 변성기에 대해 불안한지 이런 거 물어보는지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자극 추구 성향이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새로운 게임이 떴어. 새로운 성적인 표현이 있어. 이 책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야? 뜯어가 볼까? 까지는 아니어도 이걸 계속 볼까? 뭐 욕설 나오면 재밌어. C땡, A발, B발, C땡, 크크크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나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추구하는가, 취약성이 좀 있는가, 그 재미에 좀 약한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이 있다면 성에 대한 정보나 뭐 약물이나 도박 같은 것도 있을 때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점점 세지려고 하는 모습을 꽤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경험적 자산도 체크합니다. 뭐 형아를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아니면 수련회를 가거나 캠프를 가거나 학원에서 윗학년 사람들과 어울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전달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도 좀 체크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거리낌이 없고 좀 짓궂게 과장되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독야청청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수업 때 진행을 하니까 이걸 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학부모님들 양육자님께서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중에 몇 개 걸린 게 있다면 교육을 어느 정도는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